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 관계.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길고 깊은 갈등 중 하나는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입니다. 이 두 나라의 관계는 단순한 국가 간 긴장을 넘어 수십 년간 지속된 깊은 역사적 상처와 민족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시작된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분할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 제국주의의 오랜 통치 아래 있던 인도는 무슬림과 힌두교도 사이의 심각한 종교적, 문화적 긴장감 속에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당시 무함마드 알리 진나는 무슬림들을 위한 별도의 국가 건설을 주장했고, 이는 결국 파키스탄이라는 독립된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분할 과정은 수백만 명의 이주민을 발생시켰고 수많은 생명의 희생과 함께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적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분할 직후부터 두 나라는 영토와 자원을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카슈미르 지역은 양국 간 가장 첨예한 분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복잡한 민족 구성은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카슈미르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영토 다툼을 넘어 각국의 국가적 자존심과 정체성의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양국 간 군사적 대립은 수차례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947년, 1965년, 1971년의 전쟁은 각각 수많은 인명 피해와 파괴를 동반했으며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갈등의 위험성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국제사회는 늘 이들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 차이는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장벽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근본적인 세계관 차이, 식민지 시대의 트라우마, 영토 분쟁 등은 화해의 길을 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평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불신의 벽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오랜 갈등 속에서도 평화에 대한 희망은 끊임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양국의 지식인들과 평화 운동가들은 끊임없이 대화와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해 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며 이는 언젠가 진정한 평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 아래 수세기 동안 고통받아온 인도와 파키스탄은 마침내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47년 8월 15일 두 나라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함마드 알리 진나와 자와할랄 네루라는 두 지도자는 완전히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곧 두 민족 간의 깊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무슬림들은 독립적인 국가를 원했고 힌두교도들은 통합된 인도를 희망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문화적 차이는 점점 더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영국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할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은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분할 과정에서 약 1천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은 파키스탄으로,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들은 인도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대규모 인구 이동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강제 이주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뿌리 뽑히고 세대 수백 년 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끝없는 폭력과 증오가 발생했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은 이 분할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양국은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프 라인이라고 불리는 경계선은 단순한 지리적 구분을 넘어 깊은 감정적, 정치적 분열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할의 아픔은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서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는 감정, 종교적 편견, 문화적 차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두 나라의 관계를 얽매게 될 것입니다. 1947년의 독립은 자유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끝없는 갈등과 아픔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깊고 복잡한 갈등의 핵심에는 언제나 하나의 지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슈미르는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의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땅으로 그 자연환경만큼이나 정치적 의미 또한 깊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카슈미르는 인도, 파키스탄, 중국, 아프가니스탄이 만나는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지역은 단순한 국경선이 아니라 문명들의 교차점이자 문화적 다양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이곳은 때로는 평화로운 공존을, 때로는 끝없는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직후 이 지역의 통치권을 둘러싼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카슈미르의 힌두교 왕인 마하라자 하리싱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려 했지만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 압력은 그의 선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인도와 통합을 선택했고 이는 파키스탄과의 첫 번째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종교와 문화적 정체성이 이 분쟁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었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은 대부분 무슬림 인구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힌두교 왕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은 지역 주민들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민족주의적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결권을 요구했고 이는 끊임없는 갈등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유엔은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 속에서 카슈미르는 지정학적 대리전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양국은 이 지역을 단순한 영토가 아닌 상징적 승리의 장으로 인식했고 이는 평화로운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카슈미르 분쟁은 단순한 영토 다툼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역사적 상처, 문화적 정체성,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갈등은 수십 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언젠가는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또한 존재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그들의 독립 이후로 끊임없는 군사적 갈등으로 얼룩져 왔습니다. 두 나라는 영토와 이념, 종교적 차이로 인해 수십 년간 심각한 군사적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양국 국민들의 삶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주요 전쟁은 1947년 독립 직후에 발발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두 나라는 즉시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 전쟁은 약 1년간 지속되었으며 양국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영토 분쟁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국제연합의 중재로 종결되었지만 근본적인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965년 전쟁은 또 다른 중요한 군사적 충돌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카슈미르 지역의 통제권을 둘러싼 더욱 격렬한 갈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양국은 대규모 탱크와 항공기를 동원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며 수천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전쟁은 약 17일 만에 종결되었지만 양국 간의 깊은 반목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971년 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 전쟁은 동파키스탄 현재의 방글라데시의 독립운동과 맞물려 발생했습니다. 인도는 동파키스탄의 독립을 지원했고 결과적으로 파키스탄은 심각한 영토 손실과 함께 동파키스탄의 독립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지역의 지정학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양국의 국가 정체성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형성했습니다. 매번의 전쟁은 수많은 희생자를 남겼고 양국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과 증오를 양산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두 나라의 갈등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전쟁들은 평화적 해결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군사적 충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양국은 대화와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최근의 휴전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첫 번째 전쟁은 두 나라의 독립과 분할이 이루어진 직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깊은 민족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1947년 8월 15일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인도와 파키스탄은 종교와 영토를 기반으로 한 분할로 인해 즉각적인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당시 무슬림 다수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힌두교와 시크교 다수 지역은 인도로 분할되었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은 이 전쟁의 핵심 격전지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인구 구성 역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힌두교도 왕이 통치하는 이 지역은 대부분 무슬림 인구로 구성되어 있어 영토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깊었습니다. 독립 당시 카슈미르의 마하라자는 인도와의 통합을 선택했지만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달랐습니다. 전쟁의 발발은 불가피했습니다. 1947년 10월 파키스탄의 부족 전사들과 정규군이 카슈미르에 침공하면서 무력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군도 즉각 대응하여 카슈미르 방어에 나섰고 이로 인해 처절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영토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양국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유엔의 중재로 1948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카슈미르 지역은 사실상 분할되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카슈미르의 일부를 통제하게 되었고 이는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약 1,500명의 인도군과 6,000명의 파키스탄군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피난민이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서 양국의 민족적, 종교적 긴장을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독립 직후의 혼란과 감정적 대립은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될 적대감의 근원이 되었고 카슈미르 문제는 여전히 양국 간 가장 첨예한 갈등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갈등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1965년의 전쟁은 두 나라 간의 역사적 갈등이 무력 충돌로 표출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서 양국의 깊은 정치적, 영토적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의 주요 원인은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끊임없는 영토 분쟁에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주민들의 자결권을 주장하며 인도의 지배에 강력히 반대했고, 인도는 자국의 영토 보전을 위해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긴장된 상황은 결국 1965년 8월 무력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초기에 파키스탄군은 카슈미르 지역의 일부를 점령하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게릴라 전술을 활용하여 인도군의 방어선을 뚫으려 했지만 인도군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했습니다. 전투는 주로 카슈미르와 펀자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졌으며 양측 모두 심각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 한 달간 지속된 전쟁은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련의 중재로 태슈켄트 협정이 체결되었고 양국은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양국 간의 적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향후 수십 년간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느 쪽도 명확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양국은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또한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두 나라의 정치적, 문화적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1965년 전쟁은 양국의 군사력과 국가 전략을 재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군사 현대화와 방어 전략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향후 지역 안보 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두 나라의 민족적 자존심과 영토적 갈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전쟁을 통해 지역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1971년 전쟁과 방글라데시 독립.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오랜 갈등은 1971년에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파키스탄, 현재의 방글라데시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서파키스탄의 정치적, 경제적 억압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벵골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가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억압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 점차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이 이끄는 아와미 리그는 동파키스탄의 자치와 독립을 위한 정치적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1970년 총선에서 아와미 리그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서파키스탄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파키스탄 정부는 무지부르 라흐만을 체포하고 동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적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벵골인들이 인도로 피난을 떠났고 인도 정부는 이 상황을 심각한 인도적 위기로 인식했습니다. 인디라 간디 총리는 동파키스탄의 독립을 지원하기로 결심했고 파키스탄과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일간의 짧은 전쟁 끝에 인도군은 파키스탄군을 완전히 패배시켰고 이는 방글라데시의 독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약 9만 3천 명의 파키스탄 군인들이 항복했고 새로운 독립국 방글라데시가 탄생했습니다.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은 신생 독립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벵골인들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유와 독립을 마침내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서 문화적 정체성과 자결권을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과정을 주목하며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인정했고, 이는 탈식민지 시대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벵골인들의 오랜 투쟁과 인도의 군사적 지원,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력이 만나 이룬 역사적 성과였습니다. 이 전쟁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파키스탄은 동쪽의 영토를 잃었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반면 인도는 지역의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독립은 단순한 영토 분리를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민족적 정체성의 승리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안겨왔습니다. 두 국가 간의 끊임없는 갈등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서 복합적인 정치적, 역사적, 종교적 요인들이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분쟁은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을 지속적으로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발생한 군사적 충돌은 특히 그 강도와 빈도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양국의 국경지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교전은 수백 명의 군인과 민간인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국제사회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2019년 인도의 카슈미르 특별자치권 폐지 이후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군사적 충돌의 영향은 단순히 인명 피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양국은 막대한 손실을 겪었으며 국방비 증가와 무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이러한 군비 경쟁은 양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경지대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대부분 소규모 총격전과 포격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라인 오브 컨트롤에로시라 불리는 실질적 통제선 주변에서 발생하는 충돌은 언제든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군사적 대치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군사적 충돌의 또 다른 심각한 측면은 민간인들이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끊임없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많은 이들이 강제 이주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특히 카슈미르 지역 주민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그들의 일상은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무력 충돌의 장기화는 양국의 외교적 관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화와 협상의 기회는 줄어들었고 상호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으며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2023년의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지대는 극도로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양국 군대는 카슈미르 지역의 통제선 주변에서 심각한 군사적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9월부터 10월 사이 국경 지역에서는 빈번한 총격전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양측 군인들은 서로를 향해 집중적인 포격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 수십 명의 민간인과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인도 측 초소들을 향해 집중 공격을 감행했고 인도군 역시 즉각적인 대응 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무력 충돌은 수십 년간
지속된 카슈미르 분쟁의 또 다른 비극적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경 충돌의 주요 원인은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 문제였습니다. 양국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 대한 각자의 영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으며 군사적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양국 모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가장 심각했던 사건은 10월 중순 발생한 대규모 포격전이었습니다. 양국의 군인들은 서로를 향해 집중적인 공격을 퍼부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양국의 자제를 촉구했지만 군사적 긴장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단순한 군사적 대치를 넘어 양국의 정치적, 외교적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국 정부는 서로를 비난하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는 실로 막대했습니다. 민간인들은 가장 큰 고통을 겪었으며 수백 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거나 피난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카슈미르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유엔과 여러 국제기구들은 양국의 평화로운 대화와 긴장 완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깊게 뿌리박힌 갈등의 역사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국의 군사적 준비 상태. 인도와 파키스탄은 오랜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항상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은 세계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서로에 대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끊임없이 강화해 왔습니다. 인도의 군사력은 약 145만 명의 현역 군인과 20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신 전투기와 레이더, 시스템, 고성능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며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약 65만 명의 현역 군인과 50만 명의 준비된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군대는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핵무기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주로 비대칭전을 위한 특수부대 훈련에 집중하며 게릴라전 전술에 뛰어난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비 지출을 비교해보면 인도가 연간 약 720억 달러, 파키스탄이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군사력 강화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첨단 무기 시스템과 군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사 기술 측면에서도 두 나라는 서로 경쟁하듯 발전해 왔습니다. 인도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우주 기술 개발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게릴라전 대응 능력과 사이버 전쟁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경쟁은 양국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를 더욱 긴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 측면에서도 두 나라는 서로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약 160개, 파키스탄은 약 16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비슷한 수준의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준비 상태는 서로를 견제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군사력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첨단 기술과 전략적 대비 태세에 있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미국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왔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오랜 갈등에서도 미국은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미국은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세심하고 전략적인 외교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외교관들은 수개월 동안 양국의 지도자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중재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군사적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역의 불안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양국 지도자들에게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미국의 중재 노력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실질적인 평화 구축 전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국에게 경제적 협력과 안보 보장을 동시에 제시하며 대화의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국제금융기구들과 연계하여 평화적 합의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양국의 실질적인 대화 의지를 이끌어내려 하였습니다. 외교적 중재 과정에서 미국은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하였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국의 입장을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양국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 인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중재 과정에서 미국이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 압박이나 일방적인 해결책 제시 대신 진정한 대화와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외교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 노력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는 이러한 평화로운 해결 방식에 주목할 것입니다. 양국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여전히 긴 여정이 남아있지만 미국의 이번 중재 노력은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미국의 중재 노력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큰 우려사항이었으며 특히 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반복되는 군사적 대립은 지역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고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중동과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안정은 미국의 국제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테러리즘과의 전쟁, 지역 안보, 경제적 이해관계 등 멀터펄한 요인들이 미국의 개입을 촉발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군사적 긴장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양국 간 반복되는 무력 충돌과 국경 분쟁은 수많은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평화로운 대화와 협상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미국의 외교적 접근은 단순히 갈등을 중재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지역 안정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양국 간의 대화 채널을 개설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평화적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휴전을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의 외교관들은 매우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양국의 복잡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각국의 감정과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하며 중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외교적 중재를 넘어 진정한 화해와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재 노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평화로운 대화와 상호 존중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외교적 시도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중재 노력이 마침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긴장된 상황을 완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양국의 반응은 복합적이고 미묘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외교적 협상의 미묘한 균형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깊은 갈등의 상처를 봉합하려는 조심스러운 시도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처음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의 중재 역할을 완전히 인정하기를 주저했으며 자국의 주권과 독립적인 외교 결정권을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개입이 지나치게 적극적이라고 판단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려 노력했습니다. 파키스탄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이고 협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중재 노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평화로운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외교적 채널을 통해 양국 간의 대화 재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제 외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의 신중한 태도는 오랜 역사적 상처와 깊은 불신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파키스탄의 개방적 태도는 평화에 대한 절실한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양국의 고위 외교관들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수십 년간 교착 상태에 있던 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재자들은 양국의 미묘한 감정을 세심하게 다루며 서로에 대한 불신을 완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대화와 상호 이해의 플랫폼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간에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재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지역의 근본적인 갈등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양국의 복합적이고 조심스러운 반응은 평화로운 공존을 향한 첫걸음일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휴전은 단순한 군사적 대치 상태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깊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여겨집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이번 휴전은 국제사회의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휴전 성립의 의미는 매우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총성이 멈추는 것을 넘어서 양국 국민들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장기적인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휴전은 양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적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경 지역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는데 이번 휴전은 그들에게 평화와 안전의 희망을 제공합니다. 더 이상 가족과 이웃을 잃을 위험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휴전이 곧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국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복잡한 정치적, 영토적 갈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휴전은 최종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첫걸음일 뿐,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이번 휴전 과정에서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는 양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격렬한 군사적 긴장과 수십 년간의 적대 관계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휴전은 마치 오랜 전쟁의 상처에 바르는 치유의 연고와도 같았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이번 휴전 협상은 양국 간의 복잡한 외교적 관계에서 매우 섬세하고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했습니다. 휴전의 주요 조건은 무력 충돌의 즉각적인 중단과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양국은 상호 간 포격과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고 국경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정지가 아니라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양국이 외교적 대화 채널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고위급 외교관들은 정기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논의하고 장기적인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군사적 해결책을 넘어 평화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중재자들은 양국이 서로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세부적인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합의안에는 군사적 충돌 지역에 대한 감시 메커니즘과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이 위의 합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평화 구축 방안이었습니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이번 휴전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적대 관계를 딛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비록 완전한 신뢰 구축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휴전 합의는 평화를 향한 희망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협력과 문화 교류의 가능성도 이번 합의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양국은 국경 지역의 무역 재개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적 긴장 완화를 넘어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휴전 소식은 전 세계 외교관들과 국제기구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평화로운 합의를 환영하며 오랫동안 지속된 갈등의 종식을 위해 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은 이번 휴전이 지역 안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뤼셀에 위치한 EU 본부는 이번 합의가 단순한 정전을 넘어 양국 간의 진정한 대화와 화해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와 영국도 즉각적으로 이 소식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양국 간의 대화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영국은 오랜 식민지 역사를 고려할 때 이번 합의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앞으로 양국의 평화적 대화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이번 휴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은 이 지역의 안정이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균형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의 평화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이번 합의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경제적 협력과 지역 안정의 관점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평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 간의 무역과 문화, 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국제인권 단체들 또한 이번 휴전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양국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인권, 보호와 평화적 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갈등의 그림자 속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마침내 대화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국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깊게 뿌리내린 불신과 적대감을 뛰어넘어 평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첫걸음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 오랜 군사적 긴장, 문화적 차이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절비합니다. 양국의 외교관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적대적 감정을 한순간에 녹일 수 없다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평화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용기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는 이러한 대화 재개의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외교적 중재는 양국에게 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협력과 지역 안보의 관점에서 대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를 고려할 때 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단순한 외교적 만남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국의 국민들 사이에 깊게 새겨진 편견과 고정관념을 허물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문화 교류, 학술 교류,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도 결정적입니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국내 정치적 이익을 넘어 더 큰 평화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을 딛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결단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귀담아 듣고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진정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대화의 길은 험난하고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끈기와 인내, 그리고 상호 이해의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민들은 이제 전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두 국가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의 희망을 전하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갈등과 긴장의 그림자는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의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왔습니다. 무력 충돌과 군사적 대립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양국 국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요구가 되었습니다. 대화의 시급성은 단순히 정치적 협상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수백만 명의 가족들이 오랜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아왔으며 특히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들에게 평화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절실한 욕구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즉각적인 대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양국은 군비 경쟁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에 심각한 제약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군사비를 줄이고 교육, 보건, 인프라 개발과 같은 실질적인 국가 발전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양국의 즉각적인 대화는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남아시아 지역은 잠재적 경제 성장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그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상호 이해와 협력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 또한 양국의 즉각적인 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평화로운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외교적 압력과 동시에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적 관심과 지원은 대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즉각적인 대화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평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양국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적대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은 매우 복잡하고 깊숙이 뿌리박힌 문제입니다. 양국은 수십 년간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쌓아왔으며 이러한 감정들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은 양국 간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감정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역협정 체결이나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제 중재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엔이나 미국과 같은 국제기구와 강대국들이 양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갈등 해결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적 인센티브와 외교적 압박을 동시에 활용하여 양국이 평화적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의 문제는 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치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완전한 영토 통합보다는 양국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특별자치 지역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상호 군사력 감축과 국경 지역에서의 대화 채널 개설이 중요합니다. 양국은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한라인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군사 대화를 통해 오해와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감시 및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제적 협력은 평화 구축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양국이 무역 장벽을 낮추고 공동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상호 의존성을 높이고 갈등의 동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농업,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합니다. 학생 교환 프로그램, 문화축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세대들이 서로를 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해시태그 미래 전망 평화의 길. 역사의 흐름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오랜 갈등은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평화는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양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용기와 양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경제적 협력은 평화 구축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협정과 공동 경제 프로젝트는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적 교류는 정치적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 교류와 교육 협력은 오랜 적대감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생 교환 프로그램, 학술 연구 협력, 예술 및 문화 교류는 양국 국민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은 편견을 허물고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중재와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미국,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건설적인 개입은 양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교적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은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카슈미르 문제와 같은 민감한 지역 분쟁의 해결은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양국은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완전한 해결보다는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국경 개방, 자유로운 이동, 공동 경제지대 설립 등은 점진적인 평화 구축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양국 모두 군비 축소와 신뢰 구축 조치에 진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핵무기 감축, 국경 군사력 축소, 군사훈련에 대한 상호 통보 등은 평화를 향한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군사적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평화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 학계, 종교 지도자, 그리고 양국의 보통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평화는 위로부터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동반자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해시태그 장기적인 평화 구축 방안.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깊은 이해와 상호 존중,
그리고 끈기 있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 교환 프로그램, 예술가 및 학자들의 상호 방문, 공동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오랫동안 쌓여온 편견과 오해를 허물어뜨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무역 협정과 공동 경제 프로젝트는 양국 간의 상호 의존성을 높이고 평화적 공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경 지역의 공동 경제 개발 프로젝트, 에너지 협력,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은 실질적인 평화 구축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갈등보다는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제도적 대화 채널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고위급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지도자, 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대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을 넘어 서로의 감정과 우려를 진솔하게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뢰 구축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꾸준하고 진실된 대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넷째, 국제사회의 중재와 지원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제3자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은 갈등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평화연구소, 비정부기구 등의 전문가들이 양국의 평화 프로세스에 건설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갈등의 뿌리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카슈미르 문제와 같은 핵심 쟁점들에 대해 상호 존중과 양보의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완전한 승리보다는 상호 이해와 공존을 추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인내심 있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대화와 이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의 여정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 어려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야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작은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해시태그 국제사회의 역할. 세계 평화의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오랜 갈등은 단순한 양국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안보와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정학적 현안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의 중재 노력은 매우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들은 무력 충돌 해결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는 양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중재자를 넘어 실질적인 갈등 해결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외교와 함께 양자간 외교도 중요한 평화 구축의 메커니즘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넘어 지역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중재는 때로는 직접적인 개입의 형태로, 때로는 외교적 압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경제적 협력과 상호 의존성 증대도 평화 구축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국제금융기구와 무역기구들은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기관들은 경제, 발전과 협력을 통해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접근 또한 중요한 평화 구축 전략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 인권 기구들은 분쟁 지역의 인간적 고통을 완화하고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평화 구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깊이 뿌리박힌 역사적 갈등, 문화적 차이, 영토 분쟁 등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인내심 있는 노력은 언젠가 평화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향한 끈기 있는 여정입니다. 해시태그 결론 희망의 메시지.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갈등과 화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오랜 갈등 역시 이러한 인간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은 양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 휴전은 단순한 무력 충돌의 중단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무력이 아닌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재는 이러한 평화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역사적 상처와 깊게 뿌리박힌 불신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 국민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제사회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중재자의 위치를 넘어 양국 간의 진정한 대화와 화해를 지지하고 촉진해야 합니다. 경제협력, 문화교류, 학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대화와 상호 이해의 힘은 언제나 폭력과 갈등보다 강력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민들이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존의 길을 찾아간다면 평화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을 줍니다. 전쟁과 갈등의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이번 휴전이 단순한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해시태그 과거의 교훈. 인류의 역사는 끝없는 갈등과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픈 기억들 속에서도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오랜 갈등 역시 단순한 폭력의 역사가 아니라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는 결국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국경 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가족들, 전쟁의 상처로 인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아이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무력 충돌은 어느 쪽에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역사적 갈등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한쪽의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고 이는 끝없는 폭력의 나선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평화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과 대화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군사적 힘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국제사회의 중재와 양국 지도자들의 성숙한 대화만이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문화적 이해와 상호 존중 역시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수세기에 걸쳐 같은 땅에서 함께 살아온 형제와도 같은 관계입니다. 종교와 언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첫걸음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화해와 용서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쟁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시태그 미래를 향한 다짐. 인류의 평화는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깊게 뿌리박힌 갈등과 반목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으며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그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적대감과 불신의 벽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결국 평화와 상호 이해에 있습니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이제 군사적 대결보다는 외교적 대화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력 충돌은 양측 모두에게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비극적인 선택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총성이 아니라 대화의 테이블에서 시작됩니다. 카슈미르 지역의 미래는 양국의 협력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수백만 주민들의 권리와 염원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갈등의 희생양이 아니라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양국은 이제 군사적 접근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중재자를 넘어 실질적인 평화 구축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군사적 이익이 아닌 인류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교적 노력과 상호 이해,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은 단순한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 양국의 교육자들, 시민사회 지도자들, 문화예술인들은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호 이해 없이는 진정한 화해도 평화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우리는 전쟁의 상처가 아니라 평화의 희망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분열과 증오의 역사를 넘어 화해와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결코 꺼지지 않을 평화의 불꽃과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